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우리 아이 영어 어쩌지요? 라는 주제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영어 어쩌지요? 많은 어머니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간 공교육을 통해 오랜 기간 학습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영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영어 의사소통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직장을 잡고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한국의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 동남아와 중국에서 가공하는 일을 합니다. 원재료도 그곳에서 구매하고 판매도 그곳에서 직접 합니다. 한국에선 뭘 하죠? 한국의 본사가 하는 일은 상표를 판매하는 일과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해외로 가고 국내에는 고급 브레인들을 위한 일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본사가 하는 일이 상표를 판매하거나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본사의 직원들은 상표를 마케팅하거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회사들은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들은 글로벌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과로 본사에서 일하려면 해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직장을 잡기 위해 영어 의사소통을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기업들은 그 고급 브레인들을 서포트하는 인력들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서포트하는 인력들은 젊은 사람들로 계속 갈아 끼워지죠. 서포트하는 인력이 중년이나 노년의 사람이면 부리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볼트와 너트로 쓰이다 버려지길 원치 않으시겠죠? 영어가 중요한데 이상한 이야기가 떠도네요. 쉬운 영어 한다고 합니다. 쉽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영어를 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설식 문법 중심의 영어가 어려운 영어이고 이를 의사소통 중심으로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영어라는 것일까요? 제가 경험하기론 의사소통 중심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데는 보다 장구한 세월이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겠다면 정부가 그 평가를 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사소통 중심으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사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쉬운 영어의 요지가 읽기의 수준과 어휘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면 그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높은 수준의 글을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기에 영어권 국가에서는 아이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왜 그 수준을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영어 수준의 하향 평준화 정책을 통해 정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는 것은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감정을 토닥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이익 집단의 반발이 적어진 교육을 통해 해소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가정들은 예전과 달리 정부의 교육 정책에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스카이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니까요. 한국의 대학들이 이미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아니면 왜 해외 학위를 가져야 수도권 대학의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왜 수도권 대학에서 학사 마친 사람들이 수도권 대학에 남아서 석사나 박사를 마치지 않고 해외로 나가겠어요?
충분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가정은 아이들을 맞바로 해외 대학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석사, 박사 과정을 해외에서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학위가 있고 영어에 능숙한 아이가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스카이가 다양한 선택지들의 하나일 뿐인 거죠. 그러니 국내 교육 정책을 두고 핏대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 두 개를 예로 들어보죠. 대학교 정교수와 대기업 임원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일자리들도 양질의 일자리겠죠. 조교수나 부교수, 또 과장이나 부장이요.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수도권 대학 교수들 중에서 해외 학위를 가진 비중과 10대 그룹 임원들 중에서 해외 학위를 가진 임원들의 비중이 과거 30년간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급격히 우상향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영어 하향 평준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점까지는 아이들이 조금 편할지 모르죠. 특히 중산층 이하 가정의 아이들은요. 하지만 대학 입학 시점부터 졸업 후 취업 이후의 삶에서 아이들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입학 후 취업을 하기 위해 아이들은 결국 토익, 토플, 회화를 공부해야 하고 또 해외 어학 연수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 나가야 할 겁니다. 누구 돈으로요? 바로 어머니 돈으로요.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보다 적게 들까요? 아니요. 훨씬 많이 들걸요. 많이 드는데 효과는 더 좋을까요? 글쎄요. 초중고 시절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20대 초반에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취업문을 뚫었다고 해도 취업 후에 아이는 계속해서 영어 스트레스를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국내 사업이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눈길을 해외로 돌리죠. 따라서 해외 업무를 다루는 분야에서만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승진하거나 배치 전환될 자리가 해외 부분에만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국내에 있어야죠. 문제는 국내 부문에는 켜켜이 사람들이 차 있어서 승진할 자리가 나지 않고 배치 전환될 자리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똥차라고 비키라고 아우성치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냉정한 회사들은 인사적체를 해결하고자 상시 구조조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중년의 남성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거죠. 대책 없죠. 근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남편들 이야기입니다. 영어 하향 평준화는 대학 입학 전까지의 평등인 거죠. 대학 졸업 후에 평등하게 입사하나요? 아니면 취업 후에 평등하게 승진하나요? 국제 경쟁에서 하향 평준화된 영어로 경쟁하게 되나요? 결국 정부의 영어 하향 평준화 교육 정책의 결과는 취업을 하려는 시점부터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이돼도 계속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지금도 계약직, 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빈부격차 또한 더욱 심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길 일만은 아닙니다. 사교육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정은 쉬운 수능 실시한다고 해서 사교육비 줄이지 않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중산층의 몰락으로 중산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쪼그라드는 거죠. 점차 소수의 아이들만이 사교육의 혜택을 받게 될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혼자 공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는 거죠. 사교육비의 많은 비중은 영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부문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언어 교육의 특성상
초등 시기는 어찌 보면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어 교육에 투자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고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을 수 있는 시기니까요.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이의 영어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죠. 그럼 우리 아이는 어쩌냐고요? 교육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빠를 마른 수건 쥐어짜듯 돈을 더 많이 벌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면 노후를 포기하는 거고요. 그것도 아니면 직접 가르치는 거죠. 마른 수건에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령 인구의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를 비롯한 우리들 세대에 더 심화되겠죠. 2편에서 계속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감사합니다.